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한 2달 안 했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좀 길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계엄 이후로 좀 마음이 복잡해서요. 예, 지금 계엄 이후로도 시간이 꽤 지났고 대통령 탄핵 심판도 한창 진행 중인데 네, 국민들의 마음은 좀 갈수록 더 쪼개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네. 지난 주말인 15일에 광주 금남로 거리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이렇게 갈라진 모습 바라보시는 거는 좀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예,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에 광주 그 항쟁에 그래도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 그때 제가 시민군 통역을 5월 하셨죠? 80년 5월 25일 그 예. 도청에서 통역했어요. 네. 그 시민군을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광주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는데 네. 이 민주주의는 아마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대해서는 그 서로 간에 좀 뭐랄까요 과격하게 비판하는 거는 좀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예. 서로를 향해서. 예, 예. 네. 근데 다행히 좀 물리적인 충돌은 없이 잘 마무리는 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뭐 서로를 향해서 말은 조금 세게 나갈지 몰라도 이 광주 금남로라는 거에서 어떤 가치 이런 네, 것들은 양쪽 집회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조금 더 거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 학살을 옹호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가서 어떻게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우선 통치자가 계엄 내린 거하고 별 2개짜리가 정권을 탈취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걸 섞어서 표현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계엄을 뭐 그 어떤 대통령을 향해서 욕하는 것은 뭐 나치당이다. 제가 6개월 동안 국회 지내봤는데 한 건도 민주당이 네, 우리하고 타협을 해서 중요하지 않는 건 뭐 타협한 거 있지만 네. 서로 협상한 거 있지만 누가 진짜 나치당인지 이걸 묻고 싶어요. 예, 그 저는 그 민주당이 원래 좋은 당이에요. 민주당이 좋은 사람도 있고 첫 그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만들어준 당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네. 그냥 가슴이 그냥 너무 무거워요. 민주당을 볼 때. 민주당이 근데 이런 하는 표현들이 거고요. 뭐 저보고도 어떤 최고위원한테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제발 대통령은 탄핵 찬성이 됐는데 국무총리는 탄핵하지 마라. 원래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그 노무현 사람입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 예. 사람인데 탄핵하지 말았는데 저한테 답변이 뭐 아주 굉장히 쌍스러운 게 오고 내란 뭐 음모 저요 그 계엄 일어날 밤 전화기 무음으로 잤어요. 예, 몰라요 내용을. 예, 근데 제가 연루됐다. 거기에 더 나가서요. 저희 가족을 욕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여기서 저는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 가족은 3.1 운동 때부터 뭐 6.25 참전 용사 뭐 네. 여러 가지 같이 해왔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거짓말로 가짜로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쏟아내는 말들이 무슨 틀, 프레임 지금 재판 중이에요. 예, 최고 통치권자가 계엄을 내린 것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해서 법을 얼마나 어겼냐 안 어겼냐 거기에다가 저는 그 우두머리 표현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재판 과정을 이제 사법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었을 텐데 탄핵을 좀 막으려고 그 민주당 최고위원한테 문자를 보냈다가 오히려 뭐 험한 표현을 좀 험한 들으신 표현 모양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 가족 전체요. 예. 4대를 다 욕하더라고요. 사대를 다 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런 자세로 지금
한번 거꾸로 이제 전체를 놓고 봅시다. 자, 계엄을 했네요. 예. 민주당에서 이거 참 불미스러운 일이네요. 참 대통령께서 좀 지혜스럽지 못했네요. 우리가 다 끌어안을게요. 우리가 다 이거 아마 그 민주당 후보가 150% 대통령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너무 잔인하게 나오니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저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겨서는 좀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예. 굉장히 잔인해요. 필요 없이. 네, 민주당이 너무 잔인해요. 뭐 여전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는 게 네. 내란에 동조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런 집에서 식의 잠자는 게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란에 동조한 거예요? 네. 좀 환장할 일이네 정말. 예. 미안합니다. 좀 네. 격한 표현이지만. 당일날 좀 뭔가 상황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있었군요. 뭐 그 다음에 가족을 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돼서 아무개아무개 의원님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돼서 보낼 뿐이고 내라는 음모자라는 용어도 저한테 생소합니다. 그거 참 유감스럽네요. 이렇게 또 점잖게 보내 또 욕이 왔어요. 그래요. 예. 그분 누군지 참 궁금한데 실명 토크는 안 하시는 그 분이시니까. 당을 대표하는 최고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최고위원도 여러분이라 좀 궁금하지만 따로 여쭙겠습니다. 네. 광주 시위에서 눈길을 끌었던 두 네네. 분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 탄핵 반대 측 연사로 자주 서시는 게 전한길 한국사 네네. 강사이신데요.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관심이 많으신 걸로 들었어요. 갑자기 네. 좀 등장하신 인물인데다가 뭐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좀 소구력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그 민주주의 안에서는요. 예. 우리 당 안에서는 뭐 그 한동훈 대표에 일어나는 일을 포함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고 다양해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그것은 뭐 지극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너무 오바를 해서 밀고 가니까 그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반응으로 또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보기에는 좀 세게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화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번 계엄에서. 네. 그리고 총알도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행위가 이제 합법적이었냐, 합법적이 아니었냐 이것만 이제 뭡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 개인이 어디 집회에 나가서 자기 의견 좀 쌍스러운 욕이나 뭐 상대 방향을 가짜로 폄하하는 거. 뭐 우리가 나치당이에요. 제가 나치당처럼 뭐예요? 결국 예. 우리 국민의힘이 다 나치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글쎄요. 표현으로 봐서는 많은 경우에 표현한 사람이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표현했으면 본인들이 나치당 아닌가. 네. 예. 우리는 굉장히 문제점 많아요. 국민의힘. 예.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그 안에서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일어나는데 저쪽은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오히려 그 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좀 더해 보인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예. 네. 뭐 계엄과 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네, 네. 조금 더 이제 민주당은 좀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뭉쳐서 가는 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좀 좋게 말하자면은 다양한 일사불란하게요? 의견이 예.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이단 종교 교주가 어떻게 얘기하면 뭐 다 예. 따라가죠. 네. 그게 일사불란한 거면 뭐 그게 일사불란한 거죠.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네. 너무 안에서 6개월 동안 저도 시달려 가지고 그리고 표현들 나와서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국무위원들 뭐 무슨 장관들 세워놓고 질타하는 또 소리 지르는 그 태도를 보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예. 예.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오후에 그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 공개가 계엄의 이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장에는 좀 동의를 하실 수 있나요?
나오겠죠. 예. 대한민국은 시간 문제지 건강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건강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요. 예. 다 나와요. 예. 나오니까 그 나오는 호금폰 내용이 아 나올 그럼요. 거다. 다 네. 나오죠. 예. 그거 다 숨기기 어려워요. 명태균 씨가 그 전화기를 없애버렸으면 몰라도 뭐 다 검찰에서 갖고 있고 아마 언젠간 그게 다 나오고 거기에 피해 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저한테도 와서 명태균 씨가 그 혁신위원장 할 때 네. 뭐 와서 엄청난 요구를 해서 그 본인을 만나서 그때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내가 레이건을 좋아한다. 네. 나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좀 확인해야 되겠다. 예. 그러고 나서 한 5분 만나고 헤어졌는데 뭐 다시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만나서 끌려다니는 거는 소개한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혁신위원 중에 한 사람이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아, 그 당시 혁신위원장 하실 때 그럼 명태균 씨를 소개한 혁신위원이 있어서 예. 보셨군요. 그러나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5분 안에 끝났고 나는 레이건을 좋아한다. 당신 말을 조금 믿지만 확인하라고 그랬다. 예. 나는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는 연락 안 오고 나도 연락할 일 없고 끝났어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뭐 그분이 여론 뭐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많이 뭐랄까요 이 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수사 결과가 좀 발표가 되다 보면은 다양한 여권 인사가 좀 더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 많은 정치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그분하고 좀 오랫동안 뭐 표현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다만 거래를 한 사람들은 예. 좀 거래를 다치지 않을까. 교류를 한 사람들. 예, 교류가 좋네요. 예, 교류를 한 사람들. 근데 혁신위원장 때는 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 때문에 좀 접근? 제가 이준석 의원을 만나려고 네. 애를 썼잖아요 처음에. 예. 좀 끌어들여서. 뭐 부산도 찾아가시고 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명태균 만난 동기는 이준석을 만나게 해달라. 비공개라도 만나게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본인은 뭐 다른 얘기를 했고. 다른 또 완전 엉뚱한 얘기했고요. 그래서 성사가 안 되셨던 거군요.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탄핵 심판이 좀 어느 정도 결론을 향해 가는 건 맞아 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룡들의 움직임도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 처음 이제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쓰고 있다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이 좀 다양하실 것 같은데 인유한 전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몇 달 동안 이제 최고위원을 하면서 모시고 있었는데요. 네. 공개적으로 제가 우리 대표를 욕한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나쁘게 나를 세운 적이 없는데 문제는 떠날 때 좀 아름답지 못하게 떠났어요. 떠날 때. 아주 그리고 우리도 다 사퇴하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과연 지금 돌아오는 게 시기적절한가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되겠죠. 연초에 제가 먼저 문자를 넣었어요. 네. 인사 넣고 또 답장도 왔고 예. 이 여러 번 나온 말씀이지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당 내에도 물론이고 네. 또 민주당 사람들도 제가 개개인을 거기 민주당에 좋은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 많은데 좀 안타까운 것은 좋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용기 있게 안 내니까 이걸 문제죠. 네. 한 대표는 떠날 때 굉장히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떠났어요. 예. 그래서 뭐 탄핵을 찬성했다 반대했다가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여기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뭔가 보수의 어떤 분열을 좀 일으키고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때는 많은 혼란이 왔죠. 예. 그 한 대표의 그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네.
몰락까지 시킨 사람일까요? 아이 네. 뭐 우리가 몰락했습니까? 예. 잘 살아 있어요. 예, 잘 거기까지는 안 네. 따라가기는 힘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목소리를 안 내던 비명계가 좀 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물론 원외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네. 뭐 김경수, 김부겸 뭐 이런 분들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거를 좀 때리는 것 같아요. 이걸 약간 포기한 줄 알았더니 이번 추경안에도 좀 슬쩍 들어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25만 원이요. 예.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포퓰리즘이에요. 네. 국제 공항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14조입니다. 예. 13조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뭐 13조, 14조 정도 나가는데 네. 그 돈을 과연 아무한테나 어려운 상공인한테 뭐 장사하시는 분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예. 그러나 누구나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저 인요한한테 25만 원 준다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게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이 저 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돈입니다. 예. 혈세입니다.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쉽게 그리고 지금 몇 번 그게 나와서 또 부결돼서 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 당이 또 안 된다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예. 또 그걸 예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또 예산 삭감을 그렇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아마 많이 압박받은 게 그 삭감 때문인데 예산 삭감. 예, 갑자기 네. 또 추경안을 또 어마어마한 30억을 뭐 또 추경하자. 30조를. 30조. 죄송합니다. 4조 30조. 정부안을 깎아놓고 30조를 또 추경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예. 영김 미국 한국계 국회의원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야단 맞았어요. 여야 같이 갔을 때. 네. 내란에 그 처음에 넣었던 한미일 공조를 집어넣었어요. 민주당이. 네. 이거 기분 나쁘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국회의원이 우리를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다녀오신 얘기를 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가서 만났던 이제 영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군요. 아주 그 있을 수 있냐 동맹끼리. 예.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그 동맹끼리의 어떤 외교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 넣은 거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탄핵 사유에 넣느냐. 예. 그다음에 요번에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요번에 뭐 한미일 뭐랄까 우방이 굉장히 그 뭐 어떤 우리 동맹이 중요하다고 또 말을 180도로 또 바꾸고요. 예. 탄핵 사유에는 그거를 넣어놓고는 이후에 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삼국 동맹의 어떤 뭐 트럼프 중요성 대통령을 뭐 무슨 뭐 노벨 노벨상에 평화상. 뭐 예. 추천하겠다. 이게요. 사람이요. 그 정도 180도로 왔다 갔다 하면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 첫째는 이 아주 잔인하게 끌고 나가는 거. 두 번째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맞게 그냥 상황 논리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 상황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하는 거. 예.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예. 저는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그렇게 함부로 뭐 다시 나눠주고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빚을 우리 자식 또 우리 손자 손녀한테 다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얘기하다가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미국 다녀오셨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시면서도 계속 한국 상황을 좀 알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 많이 만났어요. 가서 많이 예, 만났어요. 맥카티 하원 의장 했던 분 지금 실세예요. 예. 그분도 만나고 또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그 재단의 네. 그 이사장도 만났고요. 그 거기서 7명이 정권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아마 마카티 하원 의장 했던 분의 표현이 왜 한국이 선진국이냐 묻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인고 했더니 아니 대통령을 구태여 그 감금시킬 필요가 있냐? 집이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냐?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압박을 해서 제가
그냥 듣다 제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게 가택연금과 마찬가지인데 네, 굳이 네. 뭐 구치소까지 보낼 이유가 법치 있었느냐. 국가는 예. 미국 독립군이 총을 1776년도에 영국군한테 먼저 쏘았어요. 예.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존 애덤스 3대 대통령이 오히려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독립운동에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쏜 거이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옳고 그릇된 거. 법치 국가냐 한국이. 네. 무죄 원칙이 어디로 갔냐. 이런 질문 받을 때 아주 낯이 따가워지고요. 네. 할 말이 없고 뭐 저쪽에서는 뭐 설명하면서 광주의 아픔도 있고 근데 그게 설명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 점이 제가 오늘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거는 어느 나라고 미국을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우리 대통령이 어느 당이 됐든 누가 됐든 감옥소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싸우더라도 법정에서 싸우고 또 어느 정치 성향을 가를 거냐는 투표소에서 가려야 될 일이지 예.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운동 경기처럼 네. 누가 잘하느냐 잘하는 팀을 밀어주고 잘하는 팀이 뽑히도록 해야죠. 예. 나는 우리 당의 문제점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실망했고 그들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정 활동 하시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걸 더 느끼게 되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해.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